자, 이제 비용관리편입니다. 60페이지네요. 자,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죠. 자, 우리 관리비 예치계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업 주체가 이제 입주 예정자한테 징수하는 것이 있고, 또 관리 주체는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라죠. 그래서 1번 지문 요거 관리처는 소유자한테 관리비 예치계엄을 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관리비 예치계엄은요, 소유권을 상실한다. 집을 팔았다 할 때 정산하고 반환해준다고 하죠. 2번 또 맞네요. 3번 보시면요, 업무 대상일 때의 입주자 등은 관리비를 이제 관리주체한테 납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장기 수순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수순 유지 비용하고 재난 재해 예방 비용 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순 유지비에 포함이 되어지는 관리비 항목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구분 징수 항목은 뭡니까? 안전 점검 실시 비용은 수순 유지비에 포함이 되어지는 관리비 항목이죠. 구분 징수는 장기 수순 충당금하고 안전 진단 실시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해서 징수하는 항목이죠. 어분짐은 X가 된다.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은 사업 주체 부담이 원칙인데 진단 실시해보니까 사업자 책임이 없더라. 그러면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분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관리비 등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입주자 등이 내는 관리비에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과 내는 공동주택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공동주택하고 사업소재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일치한다. 맞죠?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다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번 점 맞습니다. 자, 이번에 관리비는 일정한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격이다. 맞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는 관리비가 아니죠. 대표회의 운영비는 징수 대행, 납부 대행 항목이죠.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보시면 관리비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되 장기수순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구분해서 예치해서 관리한다. 맞는 말이죠. 이 경우에 그 계좌는요, 소장의 직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외에도 입대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라고 하죠. 복수 등록을 할 수 있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자보수 보전금을 예치하는 그 계좌는요, 복수 계좌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죠. 자, 또 4번 보시면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따로 이용자한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 비용하고 장기수순 충당금은 구분 징수 항목이지만 안전점검 실시 비용 이것은 수순 유지비에 포함되는 관리비 항목이죠. 구분 징수 항목이 아니죠.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징수 대행, 납부 대행이죠. 납부 대행 항목을 보시면 전수가 지정한 생보대선이다. 생보대선 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추가되었죠. 그래서 전수, 가스 사용료 등이 다 포함되어지고 2번 X는요. 중앙 집중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일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만은요.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바로 징수 대행 항목이죠. 그래서 중앙 집중식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는요. 전수가 가스 사용료, 전수가 지정한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보대에서 단 전체 보험료, 입대 운영경비와 선관위 운영경비 다 징수 대행, 납부 대행 항목이죠. 이것 하나 더 추가되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4번 보시면 관리비 등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업무 대상일 때 보시면은요, 각종 어떤 관리비 등을 징수를 하면 공개하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죠. 이건 단지 암 밖에 다 공개하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정보청 포함해서 다 공개하고 잡수입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를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업무 대상이 아닌 비업무이지만 50세대 이상이 되어도 일정한 항목들을 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하게 돼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정보청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일 때 보시면 단지 내만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5번이 X네요. 이 중에서 50세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100세대 미만인 공동의 관리인들은요, 정부 체면 공개는 하지 않고 단지 내만 하시더라죠. 그래서 이때 10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번 질문 신설된 상이고 중요한 상이죠. 보시고요. 5번입니다. 자, 관리 일반 설명에 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어딥니까? 하자보수 보조금 일시 반환이 아니죠. 순차적 반환, 담보책임기간 10년, 5년, 3년, 2년마다 나누어서 10년째 20%, 5년째 25%, 3년째 제일 많죠 40%, 다음에 2년째 15% 이게 순차적 반환이죠. 그래서 1번 X네요. 자, 이번에 보시면 표시물 등을 부착할 때 단지 걸치는 동의받는다. 맞는 말이죠. 장기수준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구분 징수하죠. 맞는 말이고요. 승강기만 붙어도 장기수준 계획과 충당금 징수
순수하죠? 맞는 말이죠. 일단 미분양되어지면 사업자 부담이죠. 충당금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해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하자 보수 책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 허가 대상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도 포함이 되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또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행위와 리모델링한 시공자도 담보 책임이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2번 보시면은 하자 보수 책임이라는 것은요, 담보 책임 기간 10년 이내에서 10년, 5년, 3년, 2년 요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사장 하자로서 청구할 때 책임이 있죠. 청구자 누구냐 하니까 전혀 부분들은 입주자와 누굽니까? 우리 임차인들, 공동 부분의 공용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 관리단, 또 임차인 대표이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우리가 그 내력 구조부에서 발생한 하자는요, 붕괴 등 우려 있는 정도의 하자지만 시설 공사는요, 어떤 기능상, 미관상, 안전도 다 거기 하자에 포함이 되어지죠. 맞는 말입니다. 또 4번 보시면 내력 구조부의 하자라는 것은 붕괴될 정도 우려를 말한다 해서 맞습니다. 자, 5번 질문 내력 구조부별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와 또 지방 공사자가 10년까지죠. 이것들은 10년까지인데 그 책임 기간의 기산점은요, 우리 항상 맞으면 공용 부분들은 사용 검사 일부터지만요, 전혀 부분들은 인도한 날부터죠. 인도한 날부터 책임 기한이 기산된다.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부분들은 인도한 날, 공용 부분 사용 검사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보수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임차인 등. 이 부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 하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말하고 임차인 등 하면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회의를 말합니다. 자, 담보 책임기한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청구하면 15일 안에 책임을 인정하면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청구를 받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하자 진단 결과 통보일부터 15일 말합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은요, 하자 보수를 실시했어. 그러면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청구한 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4번 뜻 맞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자 보수 청구할 때 전유 부분들은요, 누가 합니까? 입주자 또 임차인이 하고 입주자 대표회와 임차인 대표회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3번 상도 중요하죠. 담보 책임 종류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네요. 자, 담보 책임 기한들이 10년, 5년, 3년, 2년 끝나기 전 30일 전까지 끝난다라고 통보를 다 해줘야 됩니다. 대표회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둘 다. 통보를 할 때 보시면, 통보를 할 때 하자 보수 청구를 한 경우는 보수를 완료한 내용까지도 다 통보를 해야 되고, 또 당신들 남은 기한 동안에 청구 안 하면은 이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경고를 같이 해야 됩니다. 2번 또 맞습니다. 자, 그런데 1번 사항이 하나 X네요. 보시면은요. 자, 만료 예정일을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업무 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요,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한테 통보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통보가 아니고 관리단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용보는 관리단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관리단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자, 3번 보시면 통보를 받으면 대표회나 임차인 등은요, 일단은 자기들 공용 부분들은 하자 보수, 하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겠지만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입주자들한테 당신들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또 청구하세요라고 통보를 해주고 개별 통지해주고 또 20일 이상 단지 게시판에 게시도 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그, 대표회의 등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자 보수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죠. 전혀 부분들은 하라고 통지해주고 20일 동안 게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보수 결과를 쓰면 통보를 해야 된다. 4번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4번 문제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4번 문제 중요하네요. 별표해 주십시오. 하자 담보 책임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자, 보수 결과를 통보받은 임차인 등이나 입주자 대표회 등은 30일 안에 어딥니까?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못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또 이 이의 제기 내용이 타당을 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사업자는요,
보수하거나 또 보수 계획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3번 사항, 이게 중요한 사항이죠. 하자 보수 책임 종료를 할 때에 보시면은요, 전혀 부분들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합니다. 비업무 단지이면 관리인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번 문장 잘 보세요. 동별 대표자 중에 사용자가 과반수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요, 입대에서 의결을 못해요. 이때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3번 좀 보시고 4번 더 보시면 대표의 회장은 공용 부분 담보 책임 종료 확인을 작성할 때는 미리 또 사전에 전체 입주자한테 의견을 구하죠. 개별 통지하고 20일 이상 게시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을 구한 결과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아니죠.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할 때 공용 부분 담보 책임 종료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가 된다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